경남 학생 인권조례가 결국 경남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찬성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진해 신항 배후 부지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남 내륙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을 불과 20여일 앞둔 양파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 장비를 몰래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경남도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6일까지 상임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15일 저녁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거수 표결로 조례안의 부결을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과를 두고 찬성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경남 학생 인권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연대는 부결시킨 6명의 의원을 나쁜 의원으로 지칭하고 특히 반대표를 던진 2명의 민주당 의원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이들은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하려고 했지만 청사 출입이 막히면서 한동안 항의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금 길바닥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부결이 되어서 진짜 비통하고, 민주당이 이름이 민주당인데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안다면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며 상임위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교육위원회 9명 중에서 6대 3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지난 1년 동안 갈등이 충분했다 생각됩니다. 더 이상 경남 학생 조례를 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계속 경남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에서 부결된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은 의장 직권 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20명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과 무소속 2명.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에서 이미 민주당의 이른바 이탈표가 나온 만큼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부산 항만신항공사가 진해 신항 배후 부지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시민, 정치권 모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입니다. 18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2015년 중국 천진항 폭발 사고. 부산 항만공사는 2년 전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 저장 시설을 진해 추진하다 지역 주민 반발에 포기했습니다. 최근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의 재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5월 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걸 아무데나 방치하게 됩니다. 인천성남도나 창원시의 직접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사고 방치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놓고 꼼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른 위험물은 9등급. 2017년 사업명은 클래스2로 인화성, 독성 가스 관련 시설. 현재는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인체 감염 우려가 높은 동물과 전염, 부식, 위험물질인 6, 8, 9급이 들어옵니다. 위치도 웅천대교 북측에서 바로 옆 앙골대교 북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격과 장소만 바뀐 같은 위험물 저장소인 셈입니다. 불과 2km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폭발의 동물 유출 위험까지 창원시와 주민,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런 행정 절차가 창원시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신항에 이렇게 땅 주고 받아준 진해 지역에 정말 진해 시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굳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런 시설만 자꾸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2017년 환경부가 공고한 유해 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공고기한은 올해 말. 시설은 진해에 들어서지만 부산시의 허가만 받으면 추진되는 사업에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네, 지난 14일 경남 내륙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을 불과 20여일 앞둔 양파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도 많지 않아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천군 청덕면의 한 양파 재배 단지. 이틀 전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잎이 뚫리고 끊어져 나가고 수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잎과 줄기가 크게 상하면서 양파의 성장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확을 한다 해도 원래 출하하는 크기에 반도 되지 않아 제값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비가 막 소나기가 바람이 막 이리저리 불면서 우박이 막 진짜 동전만한 게 우두두두둑 막 한 20분간 떨어졌어요. 고추밭에 놀고래만 막 하얀 얼음 덩어리가 막 쌓여 있었어요. 그나마 잎이 성해 자랄 수 있는 양파도 곳곳에 상처를 입으면서 언제 썩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우리 지금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1년 농사고 뭐 빚더미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멈추기 때문에 더 안 크니까 상인들이 안 가져간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14일 오후 단 30분 동안 내린 우박으로 합천에서는 양파를 비롯해 200여 헥타르 이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80%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20%의 자부담 역시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해 어쩌다 있을까 말까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하는 농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1차 우박 폐에 이어서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최대한 피해량을 조사해서 인건비라도 지원해서 농가들의 피해액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쏟아진 우박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 장비를 몰래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미검사 짝퉁 제품을 값싸게 들여와 4배 이상의 가격에 팔아 이득을 챙겼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포장용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박스 안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모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짝퉁 제품입니다. 이처럼 미검사 장비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47살 김모 씨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짝퉁 제품을 10만 원에 들여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납품한 60살 강모 씨 등 3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판매한 수중 장비는 1000여 개, 5억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미국 운수상의 인증은 받았지만 국내 안전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내부 용량이 0.3리터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넘는 검사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회피한 겁니다. 최초에 제조 검사를 받을 때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이상의 검사 들어가고 나부에 표현하면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고 비상탈출용 수중 장비는 스쿠버 다이버의 호흡기 고장이나 항공기 수중 추락 등 위급 상황에 사용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 제품은 산화된 알루미늄 가루가 공기 통로를 막거나 호흡기 공기 유출 등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한 2m, 1m, 2m짜리 수영장에서 재미삼아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하는 용도지 그걸 가지고 수심 10m 정도까지 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맨모금도 채 못 빨아 다닐 정도의 공기 양밖에 안 되고. 한편 창원해경은 판매업자 김 씨와 강 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61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리랑만을 주제로 한 공연들로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먹거리와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축제 첫날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국악 콘서트는 축제 내내 이어지는 상설 공연입니다. 이게 노래도 하고 좋고 저 밑으로 가도 오면 다 끝나서 좋아요. 아리랑 주제관에는 아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품으로 만든 아리랑 모자이크 벽화와 아리랑을 모티브로 그려진 페인팅 작품이 현재와 미래를 그려내고 문학 속에서 또 소리로 표현된 아리랑의 과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이곳 주제관에는 이처럼 복고풍을 영상시키는 다양한 장치들도 마련돼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리랑을 주제로 한 공연과 뮤지컬, 창작, 경창대회와 토크 콘서트가 마련돼 아리랑 축제로의 면모를 더할 예정입니다. 영남로에 밤을 수놓는 밀양강 오디세이는 밀양 출신 조선의 명문장가인 변계량 선생의 시 매헌기를 주제로 축제 기간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밀양의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먹거리관에서 푸드트럭존과 은어잡기 체험까지 즐길 거리도 풍성합니다. 3년 연속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오디세이 등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체험할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957년 처음 열린 후 어느덧 6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 오는 일요일 저녁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벌꿀 수확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꽃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꿀 수확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부산 도심 속 꿀 수확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5월, 일벌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꽃을 찾아 꿀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옮기고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3만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일벌들이 약 5일간 꿀을 실어 나르면 꿀이 가득 찬 벌통 하나가 완성됩니다. 꿀을 수확하는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꽃은 한 일주일 피고 아카시아 피고 지고
그 사이에서 한 2번 정도 채밀할 수 있지요. 조심스럽게 벌집을 하나 들어올린 뒤 벌들을 쓸어내자 꿀이 꽉 찬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 도심과 인접해 있는 양봉장.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서는 이 50여 개의 벌통에서 이 540리터가량의 벌꿀을 수확합니다. 달콤하고 진한 꿀을 맛보기 위해선 채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면 노란 벌꿀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아카시아에서 나온 꿀입니다. 일벌들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와 환경 변화는 일벌의 생존은 물론 꿀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봄꽃이 빨리 피면서 꿀을 따는 시기가 짧아졌고 꿀벌을 죽이는 외래종 말벌도 큰 위협입니다. 말벌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말벌이 먹입니다. 말벌 잡는 포획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효과적이지 못해서 손으로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꿀벌 감소와 꿀 수확량 감소는 농민들의 소득원 감소에 더해 생태계 파괴와도 직결됩니다. 양봉산업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여겨지면서 최근 육성 법안이 제정돼 국가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양봉 활성화를 위해 양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경남 하동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랫마을에 밭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잦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로 고무신과 수건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10시쯤 하동군 금남면 지방도 1002호선에서 남해 방향으로 달리던 레커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아랫마을에 밭일을 하러 가기 위해 보행기를 끌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나도 물을 주고 있었어.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팡 하더라고. 풀릴 때가 있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는 이곳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올해 초에도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2건이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잦은 사고 원인으로 중앙 가드레일과 부족한 횡단보도를 꼽고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로 오가는 노인은 많은데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널 횡단보도가 부족해 무단횡단이 잦다는 겁니다. 실제로 횡단보도는 마을 입구 쪽에 단 하나뿐, 이후 남해대교 인근까지 약 2km 구간 동안 건널목은 없습니다. 여기에 과속 차량이 늘다 보니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 또 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이거 횡단보도 하고 저거 걷어주고. 주민들의 잇따르는 요구에 하동경찰서는 지난달 경남도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건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교통심의 받아가지고 지금 조건부 가결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졌거든요. 실정 보고 승인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만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고. 여기에 주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안전교육 강화는 물론 농번기에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여중생 제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학원장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수십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해 자녀까지 둔 A씨가 피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해왔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풀려났던 A씨는 선고 후 재수감됐습니다.
6년째 갈등을 빚은 거창 법조타운 건립 문제가 오는 7월 안에 주민 투표를 통해 결론 날 예정입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16일 열린 거창 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거창 법조타운 관련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자 협의체는 주민 투표 추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오는 7월 내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 투표 문안은 원안 요구서 제출과 이전 요구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주민 투표 구역 등은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22명이 코스트코 김해점 교통 영향평가 면밀한 심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으로 우려되는 교통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17일 열릴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시의원들은 현재 마련된 안을 보면 상습 정체구역의 교통난을 막을 대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연기만 하지 말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부산 강서 김해생활유통조합과 김해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상권을 죽이고 교통 대란을 이야기하는 시설이라며 건립 반대를 주장해왔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경남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9년 폭염 대응 구급 활동을 조기에 가동합니다. 올해 폭염 대응 구급 활동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폭염 대응 장비를 적재한 구급차와 펌뷸런스 등 200여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온열 환자 수가 194명으로 2017년 59명과 비교해 330% 증가했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부터 택시 요금을 500원 인상합니다. 군은 지난 1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임 변경 시행에 따라 택시 기본 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 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로 변경됐으며 요금 할증의 경우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고성군의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16일 구름이 조금 낀 곳이 있었지만 대체로 맑았습니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져 합천과 양산,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금요일인 17일부터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으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토요일 새벽부터 서부 경남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밀물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어린이나 노약자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